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가 1909년에 제시했던 인간 본성에 대한 그 좀 깊이 있는 관점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출발하는데요. 슈타이너는 인간을 어떤 다층적인 존재로 봤을까요? 여기 자료들을 보면서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죠. 네, 슈타이너는 인간을 뭐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깊이 있는 존재로 그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 그러니까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자아,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육체네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 육체가 그냥 살과 뼈? 이런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고 봤다고요? 광울계 법칙을 따르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진짜 순수한 물질로서의 육체는 사실 생명이 떠난 뒤에 남는 사체라고 봤어요. 살아있는 육체는 끊임없이 이렇게 분해되려는 물질의 속성에 저항을 하거든요. 아, 저항한다. 네. 근데 이게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그 에테르체, 그 힘덕핀입니다. 아,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소, 에테르체군요. 생명체라고도 하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생명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식물이나 동물에게도 이게 있지만 인간의 에테르체는 또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물질적인 심장이 우리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근데 에텔의 심장은 그 대응하는 위치인 오른쪽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성의 에테르체는 여성적인 특성을, 반대로 여성의 에테르체는 남성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에요. 성별이랑 그 에테르체 특성이 반대라니 정말 의외인데요. 네. 슈타이너는 이게 인간 내면의 어떤 양극성,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는 아스트랄체. 이건 뭔가요?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스트랄체는 기쁨, 슬픔, 욕망 같은 우리의 내적인 경험들, 그러니까 감정세계의 운반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시각으로는 이게 끊임없이 색깔과 형태가 변하는 뭐랄까 빛의 구름처럼 묘사되기도 하거든요. 빛의 구름이요? 네. 예를 들면 이타적인 사랑의 감정은 푸른빛을 띤 붉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내면의 그런 생생한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변화무성한 감정의 세계를 그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했군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요소. 바로 나, 자. 이게 인간의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광물이나 식물, 동물과 근본적으로 구분짓는 핵심이라고요? 네. 슈타이너는 이 자아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나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또 성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머리 앞부분 쪽에 자리한 어떤 푸른빛의 구체, 그런 형태로 보인다고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아가 다른 세 가지 하위 요소들에 작용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점입니다. 자아가 다른 요소들에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자아는 먼저 아스트랄체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좀 본능적인 감정이나 충동 같은 것들을 다스리고 정화시키는 거죠. 슈타이너는 이걸 정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표현했는데 좀 원초적인 감정을 더 높은 수준의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 이게 근데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의식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인 작용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경험하는 방식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자의식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죠. 네. 반면에 의식적인 작용은 이건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발달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인 발달이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화나 생명력 같은 그런 용어들도 있던데요. 네, 슈타이너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아가 아스트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면 뭐랄까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단계, 그게 이제 영화 또는 마나스에 해당하고요. 더 나아가서 에테르체에 작용하면 생명력 자체를 다스리는 단계, 이게 생명력 또는 붓디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 에테르체까지요? 네, 특히 이 에테르체의 영향을 주려면 명상이나 기도 같은 반복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반복을 통해서
그 생명체 자체에 깊은 각인을 새길 수 있다는 거죠. 육체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경지, 영인 또는 아트마라고 설명하고요. 반복의 힘이 에테르체에 영향을 준다니 이거 흥미롭네요. 그럼 저기 잠잘 때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스트랄체랑 자아가 몸을 떠난다고 하던데요. 아, 네. 수면 중에는 아스트랄체와 자아가 육체랑 에테르체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 남겨진 육체와 에테르체는 약간 식물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건데요. 식물 상태요? 네. 하지만 그 빈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적 영적 존재들이 잠시 들어와서 신경계나 혈액순환 같은 생명 유지를 도와준다고 슈타이너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 동안 다른 차원의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 셈이죠. 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활동이 있다니 신비롭네요. 그럼 죽음의 순간은 또 어떻게 설명하나요? 일생의 기억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에테르체가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인데요. 이 에테르체는 우리 삶의 모든 기억을 담고 있는 저장소 같은 거거든요. 기억 저장소. 네. 그래서 분리되는 그 순간 그 기억들이 정말 생생하게 파노라마처럼 펼쳐된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며칠간 지속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에테르체는 이제 우주 속으로 해체되지만 그 경험의 정수, 에센스라고 할까요? 그건 자아와 아스트랄체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계속 이어간다고 설명합니다. 네, 오늘은 슈타이너의 관점을 통해서 인간을 육체, 그리고 생명체, 감정체, 자아라는 이런 다층적인 존재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에테르체는 우리 삶의 기억 저장소이고 죽음 직전에 그 기억들이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에테르체 속의 깊은 기억이나 어떤 삶의 패턴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선택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